안녕하세요. 성인의 자매입니다. 급작스럽게 영상을 만들게 돼서 제 모습을 영상으로 담지는 않았는데요. SNS를 보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이상한 챌린지가 하나 있길래 좀 검색을 해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정 연예인들이 어떤 팻말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내용인즉슨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라든지 학교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학생들을 하교시켜라 이런 식의 팻말을 들고 챌린지 같은 밈, 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10대 개가 되는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또 출근해야 될 때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보감 씨가 여러분에게 더 만나라고 있습니다. 자, 더 예쁜 모습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멀리 2층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여러분들께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여주시죠. 예. 자, 이번에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역시 자, 좌측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우리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학생들 하교시켜라! 학교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학생들 하교시켜라! 이 시간 이후로 데리고 있어봐야 등지훈 생명이가 하고 있어요.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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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야! 맨날 출장만 보내지 말고 퇴근시켜라!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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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영유동을 퇴근시켜라! 이 시간에 데리고 있어봐야 김동현 생각이랑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에이민들을 퇴근시켜라!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 각자 에이머스 퇴근하기만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하필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어찌 보면 노동 및 교육에 관련돼 있는 약간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챌린지가 왜 젊은 세대층들이 좋아하는 이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유행처럼 번지고 확산되고 있는지 고운 시선으로 좀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챌린지에 대한 어젠다가 혹시 있지는 않을지 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단편적으로 보자면 퇴근시켜라 라는 것은 어떤 해방적인 노동해방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노동해방이라는 이런 구호는 역사 속에서 실제 정치운동의 핵심 동력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핵심은 노동자를 억압받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러시아 혁명이 있고 중국 공산혁명, 20세기 노동운동, 현대 정치에서 활용 방식 등들을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와 농민을 해방하라는 구호로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혁명을 조직해서 기존 왕정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노동자의 불만을 정치적 혁명으로 연결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혁명 같은 경우 착취당하는 농민, 노동자를 해방하라 라는 구호로 마오쩌둥이 계급 갈등을 강조해서 대중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죠. 노동자와 농민의 불만을 체제 전환의 명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에서 볼 수 있는 활용 방식에는 워라밸이라든지 퇴근 보장, 노동 해방 등 직접적인 혁명 언어는 비교적 약해졌지만 감정 중심의 메시지로 변형이 되었죠.
이러한 노동해방이라는 프레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중을 결집시키고 기존 질서를 비판하며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원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 SNS 챌린지 수준은 과거 혁명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감정과 여론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 잡힌 해석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챌린지는 여론을 형성시켜서 정책과 담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직장에 갇혀있다, 뭐 퇴근시켜라, 해방시켜라 라는 이런 표현은 불만, 피로, 억울함 같은 이런 감정을 빠르게 결집시킵니다. 정치에서는 이런 감정이 지지층 결집과 여론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성보다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 이슈를 계속 부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노동권 강화 정책, 정당화, 기업 규제 확대 명분을 확보할 수 있죠. 사회적 관심을 특정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적 갈등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회사 대 직장인 구도를 강조하면 사회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억압하는 쪽과 억압받는 쪽이 되겠죠. 이러한 갈등 구조는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예인들을 보아하고 또 이들의 영상과 이런 릴스들, 쇼츠들을 많이 보는 지지층은 청년과 직장인들이겠죠. 장시간 노동과 취업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은 청년과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콘텐츠와 결합을 시키면 공감 기반 지지층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로 시작해서 정치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SNS 챌린지나 이런 밈 같은 문화 콘텐츠는 정치 메시지보다 저항감이 낮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여론 및 정책 논의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 문화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이러한 전제들을 기준으로 보면 가능한 목적은 감정 기반 여론을 형성하고 노동 중심 정책 명분을 확보하고 사회 갈등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특정 계층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유엔에서 발표했던 2030 아젠다에 대한 17개 목표. 이 어젠다에 대해서 알칼프 USA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알칼프는 미국 축산 농가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와 정책적 발언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유엔이 발표한 2030 어젠다에 대해 비판했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젠다가 무엇인지 또 그것의 이면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분별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The agenda is a United Nations agenda. So there we go. Everybody is part of the United Nations, right? The entire world. And this agenda consists of 17 what they ca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when you take a look at them right there, you're like, well, what's wrong with that? You know, they all seem very noble. No poverty, no hunger. Who could be against that? However, if we take a closer look at how they actually want to accomplish all of this, anybody with 2 functioning brain cells realizes that this cannot happen unless there is an active and maybe even forceful redistribution of goods, foods, property, and our rights, which basically comes down to the obliteration of all of our basic liberties and our rights. And these goals, as I said, are not restricted solely to the Netherlands. They are global. And that's where we see their true motive. The people behind this want to establish a one world government, a new world order in which they decide what we eat, when we eat, where we travel, when we travel, who we meet, and what we are allowed to spend our money on. Basically, control over every single aspect of our lives. And I'm sure that many of you have heard the famous
sentence from Klaus Schwab, you know, where he says, you'll own nothing and you'll be happy, right? Yeah, that's this agenda.